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원래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구매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국내를 한 10년 정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안 가는 편이거든요, 경찰서를. 근데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사실 국내 위탁은 어느 정도 이제 필터링이 많이 돼서 올라오는 편이고, 구매 대행은 사실 내가 모르는 제품도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올라올 수도 있어서 경찰서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물론 국내도 경찰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가는 것처럼 갈 확률이 있습니다. 경찰서는 참 찝찝하지만 잘 조사받고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은 좀 특이했어요. 뭔가 원래는 뭐 연락도 오고 이럴 텐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바로 고발을 진행한, 여러분들도 아는 한국의 큰 회사라서 황당하긴 하네요. 이렇게 대기업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나 싶은데, 네. 우리 사업에 어쩔 수 없는 단점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작권, 상표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튼 잘 다녀와 보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경찰서를 다녀왔어요. 근데 새삼 구매 대행하기가 살짝 멈칫해진 게, 제가 경찰서를 간 것만 해도 한 30번 꽉 채우진 못했지만 꽤 많이 수십 번 갔을 텐데, 예전에는 대량 등록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제품들이 많아서 진짜 많이 불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많이 필터링이 돼서 갈 일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또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꽤 유명한 회사에서 고발을 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왔고, 무난히 잘 마무리될 것 같지만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든 거죠. 이제 특히나 구매 대행은 더더욱 이런 지식재산권 문제, 상표권, 특허 관련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국내보다 더 크다는 거죠. 내가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을 등록할지 가끔 모를 때도 있고, 이 브랜드 제품을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런 그림의 옷이, 이런 모양의 옷이 한국의 특허나 상표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매번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경찰서를 갈 일이 구매 대행은 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사실 경찰서를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해결될 거니까요. 약간 이색적인 게, 10년간 경찰서 조사받으면서 이쪽 사업을 모르는 조사관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찰서는 심지어 이제 도매국, 도매매, 거기서 사용하는 샤플링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알고 계신 조사관님은 처음 만나봐서 오히려 우리 같은 셀러들을 너무 이해를 잘 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경찰서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승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선처해주세요. 매년 비슷한 문제로 항상 그렇게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100이면 100 다 지재권이라고 하죠. 지식재산권, 상표권, 뭐 이미지 저작권, 특허권 이런 걸로 가는데, 대량 등록 특성상 이제 뭐 도매 사이트에서 주는 이미지를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서 대부분 매년 가지만 매년 아무 일 없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재권 이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상품군이라던가 그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주로 이제 중국 의류에서 뭔가 그 문양이라던가 이런 걸 따라할 짝퉁이 많으니까 중국 의류나 이제 화장품의 키워드,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모르는 셀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 상품군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요즘은 많이 도매처 자체에 있는 상세들이 대부분 많이 고쳐진 것들이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댓글에서 어떤 분이 네. 특허 법률 사무소에서 내용 증명 등기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게 지재권 그 문제와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그쵸. 무슨 땡땡 법률사무소라고 하면은 한 90% 정도 대부분 이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협박성 내용 증명이 많죠. 합의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 금액이 보통 100단위는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합의를 항상 안 했고 그냥 조사받고 끝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셀러들은 경찰서 가기 무서우니까 대부분 합의로 또 마무리하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랬을 때 이제 무분별하게 다 내용 증명 보내놓고 그런 업체가 한 50개만 모여도 이 사무소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실제로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고, 실제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 나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으면 먼저가 연락을 하겠죠. 이거 내가 이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유통 경로를 파악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런
내용 증명을 바로 보낸다는 건 대부분 이런 합의금을 노리는 게 많다고 보여서 이런 게 오면은 대부분이 사실은 안 받는 게 더 좋고 받았을 때도 응답해봤자 이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대량 등록 판매자들은 잘 팔리지도 않거든요. 어지간하면 판매량도 안 나오는데 그런 태클이 대부분 걸려요. 그래서 판매량도 없고 그 제작도 한 것도 아니라서 이제 고의성이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대부분 처벌 없이 잘 넘어가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바로 합의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걸 노리는 법률 사무소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애들은 당연히 상관없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네. 사업자를 접은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내용 증명이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업을 관두는 거랑 또 상관이 없이 이런 문제가 들어오나요? 아마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태클을 건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당연히 폐업까지 했다는 거는 진짜 정말 어지간해서는 그 제품 판매가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없고 당연히 본인 제품도 아니고 재고도 없고 그 제품에 관한 권한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그냥 무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초보 셀러분들이나 이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뭔가 준비해야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경찰서 처음 가면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그냥 마냥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인정하는 순간 정말 잘못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이 저작권법이나 특허권법을 내가 만든 이미지도 아닌데 저작권법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내가 이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구분지어서 설명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제품을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내가 발송하지도 않고 그리고 해당 제품 이미지를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해당 제품으로 거둔 수익이 없다는 것까지도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어지간한 것들은 다 무난히 끝나고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이번 조사관님처럼 이쪽 마켓을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법무법인 같은 것도 연락이 오면은 그냥 송치 안 하고 검찰로 송치 안 하고 그냥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조사받고 끝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경찰서라는 곳을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쪽 사업을 하려면 가끔 접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많으면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니까 조금 참으시고 버티시면 잘 될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해서 네. 다른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네.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커널못이고 뭐 엑셀이나 HTML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면 기초 공부 같은 걸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동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상품 등록을 뭐 당장 제 영상 보시고 뭐 플레이오토나 뭐 이셀러스 뭐 이런 툴들을 바로 쓰지 마시고 내가 손으로 상품을 한번 등록해보는 거예요. 손으로 상품을 등록해도 요즘은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진짜 단순하게 많이 잘 만들어놔서 손으로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먼저 깨우치고 이렇게 만들 때 상세 페이지에 내가 특정 문구를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익혀보시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동으로 상품 10개를 등록해보자. 모든 마켓에. 마켓별로 10개를 등록해보시면 컴퓨터를 모르시더라도 이제 등록법을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써보시는 거죠. 이제 뭐 플레이오토를 한번 써보시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구나. 플레이오토도 수동으로 한번 해보시고 엑셀로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둘 익혀가야지 당장에 이제 뭐 컴퓨터 잘 쓰시는 분만큼 내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고 수동으로 조금씩 먼저 해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민구님은 처음에 컴퓨터를 잘하셨나요? 나도 못했죠. 저는 오래됐는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호기심에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왜 내 눈에 이렇게 보이지? 라는 호기심이 있어서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판매를 안 할 때인데 네이버 메인 페이지는 왜 초록창에 이 텍스트랑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이 브라우저에 보일까? 라고 궁금해서 검색했더니 이제 그 언어가 HTML이었고 HTML이란 게 이런 브라우저에서 이런 구문을 쓰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그때 배운 거죠. 하루 정도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실 겁니다. 저도 이제 호기심에 그렇게 시작했고 엑셀은 저도 지금도 잘 못하지만 판매하다 보면 이 엑셀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공부한다거나 이제 엑셀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화를 하나둘 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셀링에 이제 체계가 갖춰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6개월 이상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항상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네이버 브라우저 그런 게 궁금하죠? 한 번도 궁금해본 적이 없는데 왜 여기 이렇게 텍스트랑 이미지가 보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던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지난주랑 지지난주 사업일기 영상을 통해서 투플렉스 할인 코드를 계속 알려주셨는데 네. 혹시 이미 투플렉스를 이용하고 계신 사용자분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사실 투플렉스랑 저랑 연관이 1도 없고 저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1도 없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기존 회원은 추천인 코드를 못 넣으니까 아마 안 될 것 같고 잔머리지만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되겠죠? 안 되면 투플렉스에 항의하면 되지 않을까? 여긴 이렇게 해주는데 왜 여기 채널 본 사람 이렇게 해주면서 나는 안 해주냐라고 하면은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이제 재가입 하시면 혜택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은 거. 그쵸.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할인 받아서 쓰시면 꽤 많이 세이브 되실 거예요. 혹시나 셀러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뭐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언제든 알려드릴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뭐 저한테 돈 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 셀러들에게 항상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서비스가 좋아야겠죠. 그 영상에 뭔가 여기 써봤는데 너무 안 좋더라라는 댓글이 달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내려야 되는 거니까 셀러들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나 뭐 업체, 뭐 창구 운영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메일 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큰 걸 뜯어왔나? 20% 너무 더 뜯었어. 내고왕 민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겠고 다음 주도 경찰서 안 가고 많은 매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